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몰롱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몰롱도. 자, 몰롱도 영어로 알아요? 몰라요? 오늘은 특별히 교수 선생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답이에요. 맞췄어요, 지금. 자, 이거 보면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걸 알면 틀린 거예요. 몰라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몰레러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몰롱도 용액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일몰 용액이라고 있지만 영어권에서는 원 몰라 솔루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몰롱도가 화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데 문제가 뭐예요? 몰이 나왔죠, 몰. 화학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지난 수업에서 이제 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지만 한 번 더 짧게 복습해주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요? 물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물 분자량은 18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몰이 18 이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값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 몰라. 물을 떴어. 얼마큼을 떴는데 내가 Wg이라고 하면 그때는 얼마의 몰이 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비례식을 풀면 되겠죠? 그러면 N은 어떻게 될까요? N은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그렇지. 요거 나눠야 되겠네. 그래서 18분의 W 몰이 나옵니다. 이걸 일반화해주면 즉 물질의 양 몰을 어떻게 구하냐? 물질의 질량 단위는 g이겠죠? 그 다음에 1몰의 질량 화학식량 분자량과 값은 같습니다. 1몰의 질량 저번에 어떻게 했죠? 단위가 g/몰이었어요. 여기서 g이 나눠지고 이제 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해서 화학 반응을 설명할 텐데, 그럼 왜 몰로 하지? 굳이 또 몰롱도를 만들었느냐?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물질들이 순물질 자체가 반응해버리면 몰을 쓰면 되는데, 그 순물질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수용액에서도 많이 반응을 시키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몸 같은 생명체 같은 경우 안에서도 혈액이나 조직액 같은 그 자체가 순물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선생님 시선이 자꾸 교수 선생님한테 가고 있어. 이해해? 그 수용액 안에 이 물질들의 상대적인 그 조성이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농도라는 개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게 그러면 농도 중에 우리가 아는 게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청나게 과학 아닌 수학 시간에 했던 게 퍼센트 농도인데 이거 쓰면 안 되냐? 물론 많이 씁니다. 일상생활에서 쓰고 화학에서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밀한 화학 반응을 설명할 때는 이 퍼센트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10% 수산화트륨 수용액. 이 수산화트륨 수용액은 별명이 양잿물이에요. 서양에서 넘어온 잿물. 이거 드시면 이 세상 마지막 식사예요. 요거하고 요거를 넣어서 해서 100ml 할까요? 요거하고 10% 이번엔 염산. 염산은 아주 무서운 아이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 무서운 아이가 여러분 몸속에 있어요. 왜? 쉬지 않고 위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부족하다고 드시면 안 되고 이거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100ml가 있다고 치면 보세요. 퍼센트 농도 같죠? 그 다음 용액의 부피도 같아요. 그럼 얼핏 보면 얘네들은 똑같구나. 그러면 섞으면 여러분 중화 반응을 배웠기 때문에 완벽하게 중화돼서 중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거라면 질문을 안 했겠지. 정답을 알려주면 중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야? 산성입니다. 그 이유를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용액의 부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밀도라는 개념이 좀 필요해요. 자, 밀도는 물질의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너무 이 부분이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이나 수용액 같은 경우
용질이 적다고 가정하면 거의 밀도가 1g/ml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1g이 1ml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곧 원래 색깔 잘 안 바꾸는데 특별히 100g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얘도 100g이 돼요. 자, 그럼 100g의 10%, 100g의 10%면 이 용질 자체의 양은 얼마가 되느냐? 10g씩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반응은 무슨 의미예요? 같은 질량을 반응시켰다는 거죠. 자, 근데 같은 질량이지만 이제 우리가 물질의 양은 뭘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1몰의 질량, 화학식량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NaOH 화학식량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23, 16, 1 더해주면 40 나올 거고요. HCl은 1 더하기 35.5 하면 36.5예요. 즉 화학식량 1몰의 질량이 다르죠. 그러면 물질의 양을 구해보면 NaOH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10g인데 얘를 40g/몰로 나눠주고 그 다음 HCl 같은 경우는 같은 10g인데 36.5g/몰로 나눠주면 이 물질의 양이 누가 더 많나요? 같지 않죠? 그리고 이 경우에 분모가 얘가 더 크죠? 이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분자가 더 크면 큰 거지 분모가 더 크면 작은 거야. 이거 이해 안 되면 초등학교를 원망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HCl의 실제 물질의 양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게 되면 NaOH는 다 반응해서 소모가 되고 HCl이 남는 거죠. 남았기 때문에 실제는 산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퍼센트 농도가 이 화학 반응 설명하는데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유용한 걸 이제 써먹으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개념이 바로 몰 농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문제의 상황을 바꿔서 1몰 농도용의 NaOH 수용액과 같은 예로 가보겠습니다. 100ml. 이번에 1몰 농도 HCl 염산 100ml를 만약에 반응을 시키면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중성이 될까요? 물론 이제 실제 실험해 보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중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몰 농도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몰 농도의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설명되냐면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은 가르치니까 이걸 외우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좀 과학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얘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이 몰농도의 단위는 라지 M을 씁니다. 우리가 SI 단위에서 배웠지만 단위는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곧 몰 퍼 리터라는 단위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 좀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몰 퍼 리터 따라해 보세요. 몰 퍼 리터 잘했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몰 퍼 리터야. 이게 단위를 보면 공식이 나타나요. 여러분 보통 학습할 때 공식을 먼저 외우고 나서 거기에 막 숫자만 대입하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거꾸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분수로 정의되고 있고요. 농도 자체가. 그 다음 위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물질의 양이고 밑에는 물질의 부피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액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죠? 용액은 용질과 용매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아이는 바로 용질이에요. 용질. 그래서 이 몰농도의 정의는 먼저 용질의 양, 뭘로 나타낸 용질의 양을 뭐로 나누느냐? 자, 이제 선택입니다. 용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용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편의에 의해서 다를 수 있는데 화학자들은 몰농도를 정의할 때 뭐로 정의했느냐? 용액으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가 되고 그때 단위는 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위 몰 퍼 리터 안에 공식의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도 이제 용액을 만들어 볼 텐데 이 절차가 매우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머리에 넣을 수 없어요. 그때 다시 이 또 공식을 보는 거예요. 이 분수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분자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
분모를 고민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 분수잖아.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용액이. 자, 해볼까? 용질의 양. 우리가 대표적인 농도 뭐 뻔하죠. 아까 1몰 농도 했으니까 NaOH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몰 농도 NaOH 수용액에 1리터라고 가정하면 필요한 용질의 양은 몇 몰이에요? 1몰이에요. 왜? 1몰 퍼 리터니까. 그러면 1몰을 준비해야 돼요. 1몰. 자, 근데 우리가 1몰을 바로 못 재.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1몰을 알려면 질량을 재야 되겠죠. NaOH의 화학식량이 아까 40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g의 용질의 양을 재면 그게 1몰이 되죠. 이때 필요한 실험기구는 당연히 저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질량을 저울 먼저 재놓습니다. 그럼 빛깔이 다 맞겠죠. 그러면 얘를 좀 녹여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용액의 부피만 1리터로 맞춰주면 끝나요. 그럼 1리터로 맞출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있죠! 여기는 확실해요. 1리터. 이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죠. 부피 플라스크. 이 부피 플라스크를 쓰는 겁니다. 특히 얘의 용도는 여기 보면 눈금선이 있는데 보이죠? 눈금선. 여기까지 채워야 정확하게 1리터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눈금선 지어주면 쓰레기야. 따라서 아까 전에 40g을 녹인 용액을 여기다 붓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그러니까 씻어서 다 넘겨야 돼요. 그 상태로 어느 정도 채웠으면 이제는 뭐만 넣으면 돼요? 물만 계속 증류수만 첨가하면 돼요. 왜? 최종적인 용액의 부피를 1리터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 안에 얘를 제조하는 방법까지 들어있다는 거죠. 공식은 계산을 위해서 답을 구하기 목적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이걸 활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자 1몰 아까 40g 쟀고 이번에 증류수를 첨가해서 1리터의 부피를 맞춰주면 이제 결국 나눠주면 값이 1몰을 1리터로 나눴으니까 그 농도가 바로 1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보자. 0.5몰의 용질이 있고요. 얘를 물에 넣어서 1리터를 만들었다.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대로 기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0.5몰 퍼 리터. 근데 보통 문제는 라지 M으로 줄 거예요. 왜?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이 개념적인 정의를 알고 싶냐 이거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주어져도 항상 몰 퍼 리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예. 자 그러면 또 하나만 예를 또 바꿔볼게요. 만약에 용질이 1몰이 있어요. 걔를 물에 녹여서 2리터의 용액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계산은 얼마 나옵니까? 0.5몰 퍼 리터가 되면 아까랑 상황이 같아져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번에 농도의 정의할 때 설명한 거예요. 이게 라면 1인분이에요. 라면 1인분에 2리터 물에 스프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라면 2인분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만 2배 하면 싱겁잖아. 스프도 2개 넣어야 되지. 그럼 어때? 맛이 같아. 그 맛이 같은 게 결국 농도예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농도는 뭐다? 맛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근데 이제 몰 농도의 한계점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몰 농도의 몰농도의 한계점은 뭐냐면 우리가 질량이라는 개념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결국 질량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이 양도 변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가열했다고 해서 양이 변하진 않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분모의 이 부피야, 부피. 부피는 좀 조심해야 돼. 물론 우리가 물을 끓인다고 했을 때 부피가 막 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몰 농도의 한계점은 바로 뭐냐? 온도를 반드시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온도가 바뀌면 분모가 바뀌기 때문에 농도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1몰 농도의 용액이 내일 시간이 지나면 더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 이 부피가 달라져 버리면 농도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아이인데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화학자들이 추가적으로 만든 농도는 이제 몰랄 농도가 되겠고요. 이거는 화학2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몰 농도는 화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농도예요. 그리고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맛을 느낀다고 할 때도 실제는 용질 자체가 아니라 용질의 양이 아니라 용질의 농도, 그렇지? 침이나 아니면 물에 녹아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이 짜면 물을 넣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속에서 이미 알고 있던 거를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물농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